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주 시간인데 오늘은 K철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바닥 왔나? 우리 대바닥, 찐바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닥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최대 수혜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철강 기업들 초비상 경영에 돌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임금 삭감, 기타 등등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자, 전일 느닷없이 K철강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힘을 냈었는데요. 좋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주가가 먼저 갔다. 근데 시장은 항상 3개월 정도가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용을 보니까 이번 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웬만한 공장 셧다운, 구조조정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극한을 가고 있다면 주가는 좀 더 빠르니까 여기 언저리가 K철강주 주가의 바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살펴볼 텐데 이번 주 철강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동국제강 뉴스였습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올 7월에 문 닫아야 되겠다. 이 셧다운을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동국제강은 철근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 국내 건설 경기랑도 많이 밀접한데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을 0%로 떨어뜨리는 초강수. 이제 그만큼 완전히 공급을 죄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지금 보면 국내 철근 쪽에서는 이 동국제강이 20% 넘게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선은 7월 한 달에 생산 중단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몇 개월이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1년을 가게 된다면 철근 전투 수급의 한 20% 이상이 깨지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초강수인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동국제강은 비상 경영을 선언을 했고 1시간 빨리 출근해라, 2시간 빨리 출근해라. 그리고 인적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직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좀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만큼 좀 분위기가 흉흉한 것 같고 이 전에 놓고 보면 이 포스코, 포철이 이미 작년 여름, 작년 하반기부터 공장 셧다운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공장, 1공장, 2공장을 다 이제 셧다운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이미 2공장을 셧다운을 저희가 표로 하나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동국제강이 지금 표에 나온 저 부분은 지금 보기 있으면요. 7월에 포스코에서 먼저 1제강 공장을 셧다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1 선제 공장을 셧다운을 하면서 저것도 작년 말에 큰 뉴스였는데 현대제철은 근데 약간 노조 문제도 있기도 하죠. 겸사겸사인데 포항 2공장 셧다운 또 인천 공장도 한 달 폐쇄를 해버리는 상황이 나왔고 이어서 동국제강이 올 7월에 공장 셧다운을 좀 예고를 하게 되면서 정말 참혹한 그런 것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현대제철은 지금 임금 삭감과 그리고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를 한 곳은 현대제철입니다. 지금 동국제강도 그 뒤를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좀 흉흉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K철강 무너지고 있는가? 주가를 보시면 지금 2년 가까이 완전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국의 저가 물량, 이 덤핑 물량이었습니다. 워낙 잘 아시죠? 중국은 우리는 아직 건설 경기는 나쁘지만 집값은 급락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건설 경기는 나쁜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좀 미스매치가 나오고 있지만요. 중국은 이미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집값도 폭락, 건설 경기도 완전 몰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 쓸 수 없는 이 철강들이 다 해외로 정말 덤핑 물량, 초저가 물량으로 나오면서 우리 K철강이 굉장히 힘든 나날을 2년 가까이 보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내 건설 경기 자체가 무너집니다. 우리 K철강이 수출도 하지만 국내 쪽에 소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이게 이제 결정타를 맞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다가 그냥 꽝 떨어진 이 대목이 됐는데 자, 현재 주가를 놓고 보면 이 앞선 세 가지 주가들을 모두 선반영한 그런 수준이 됐고 이번에 속속 셧다운한 것들은 소위 말한 대바닥에 대한 신호다. 이 세 가지들이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작전주의 내용입니다. 작전에. 첫 번째 악재, 중국의 철강, 이 저가 공급, 이 덤핑이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중국도
중국 기업이 망해버렸어요. 중국 철강 기업이 망해버리면서 이제 작년 같은 그런 최악의 덤핑은 없고 트럼프도 지금 함께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저가 이 덤핑 물량에 대한 이슈는 진짜 완전히 끝이 거의 나누고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이제 우리의 건설 경기가 좀 문제인데 1분기가 건설 투자가 8조 마이너스가 됐고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뭐 14%, 15% 정도가 역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요, 이 건설업 경기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한 게 이 전에 언제 있었느냐?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1998 그다음 99년 이후 외에는 건설업 경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12%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이 올 1분기가 그럼 IMF 같은 최악이냐?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부동산 PF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긴 한데 새로운 정부 대선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6월 이후 그렇다면 3분기부터에 돌입하게 되면 건설 쪽에도 이제 상당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건설주 주가가 막 미리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루 지나면 올라가고 있고 뭐 원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과거의 흐름을 보면 건설주가 올라가면 약간 시간차를 두고 자재 중에 이 철근 쪽에 철강주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두 번째 악재도 해소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마무리 쪽에 가고 있다.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 아닙니까? 일본 제철은 어떻게 택했느냐? US 스틸을 사드릴게라고 해서 생존 전략을 취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US 스틸로 간다고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 거기다 미국의 환경단체는 정말 그 어디보다도 강력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US 스틸을 하면 오히려 일본 제철은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25% 관세를 힘들지만 미국은 이 중국 철강을 제끼기 위해서 크게 고로 방식에서 전기로 방식으로 저탄소 철강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K철강은 미리 저탄소 철강, 이 전기로 방식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25%의 관세도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고 크게 세계 철강 트렌드가 저탄소 철강으로 간다면 트럼프도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앞서 말한 세 가지 테마에 대한 그런 뭐 악재 해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내 세 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철강, 2차 전지 그리고 지주사 테마. 이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라는 테마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철강 쪽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중국 뭐 등등에 대해서 최악은 좀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소재 쪽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쪽.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뭐 바닥을 넘어서 지하실까지 떨어진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어제 앞서 이제 LFP 이야기도 좀 했었고 삼성 SDI를 차트를 좀 보고 제가 좀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는 게 이게 삼성 SDI인데 삼성 SDI의 이게 일종의 분기봉입니다. 분기봉인데 이게 120개 분기봉짜리거든요. 근데 한 번도 분기봉에서 이 120분기봉을 깬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 전지, 특히 이 삼성 SDI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마 올 2분기가 2차 전지 쪽에서도 특히 완성 셀 쪽에서는 대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으면 포스코 홀딩스의 그 2차 전지 소재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끝자락에 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주사 테마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름에 홀딩스 붙어 있잖아요. 밑에 단에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퓨처 이 모든 것들의 아빠, 이 홀딩스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근데 뭐 프리미엄 하나도 없죠. 0.8배 턱도 없는데 오히려 밑에 단 이 자회사들 때문에 할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포스코 홀딩스 이 세 가지들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 오히려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까지 함께 수혜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